보건복지부가 얼마 전에 문신시술 표준 지침을 발표를 했죠. 글이 길지 않은 내용이니 다들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공간은 대기구역, 시술구역, 소독세척구역 총 3가지로 나뉘어야 됩니다. 시술구역과 소독세척구역의 바닥과 벽면은 오염시 세척이 쉽게 가능한 재질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공간의 면적 규정은 없고요. 구획을 나눌 때 꼭 벽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칸막이 이동식 파티션 다 가능해요. 이 또한 비흡수성이어야 됩니다. PVC, 아크릴, 유리, 금속은 되지만 천이나 패브릭 커튼은 안 돼요. 시술대가 2개 이상이면 사이에 파티션을 주거나 1.5m 이상 띄우시고요. 세면대는 손 씻는 곳과 기구 씻는 곳을 따로 두는 게 권고인데 하나로 겸용을 해도 됩니다. 단 손비누와 기구용 세제는 따로 두셔야 되고요. 페달식 휴지통, 액체 비누, 종이 타월 이 3가지는 필수로 갖추셔야 됩니다. 환기는 창문이 기본인데 없으면 환풍구나 공기청정기 한 대는 꼭 놓으세요. 바늘처럼 피부에 직접 들어가는 것들은 멸균된 일회용품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에 자주 닿는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은 세척하고 소독한 다음에 밀폐 용기나 자외선 보관기 안에서 관리를 해두셔야 돼요. 머신, 베드, 의자 등 비위험군들은 항상 시술 전으로 소독을 꼭 해주시고요. 베리어 필름은 시술하기 전에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다 랩핑을 해두셔야 됩니다. 멸균기가 시설 기준에서 빠졌다고 멸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접 멸균을 하지 말고 멸균된 제품을 사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장갑도 3가지로 나뉘는데요. 준비하고 정리할 때는 청결한 장갑을 사용을 하시고요. 직접적으로 시술을 할 때는 멸균된 일회용 장갑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에서 기구 세척할 때는 재사용 고무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필수 개인 보호구는 장갑, 마스크, 앞치마고요. 눈 보호구와 위생캡은 선택입니다. 이제 색소와 의약품들은 해외 직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품목 제조 보고된 제품이거나 식약처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친 제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소와 의약품을 쓸 때마다 색상, 제조사,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량 등을 꼭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마취크림은 복지부에서 고시한 일반 의약품에 한해서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2가지로 나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위에 의료 폐기물통과 일반 의료 폐기물통입니다. 위에 의료 폐기물통은 바늘을 버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술 작업대 위에 둔 후에 쓰자마자 바로 버리시면 되고요. 일반 의료 폐기물통은 시술 베드 근처에 둬서 혈액이 묻은 거즈나 장갑, 베리어 필름, 물티슈 같은 것들을 쓰고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 폐기물통은 시중에서는 안 팔아요. 허가받은 처리 업체와 계약해야 받을 수 있고요. 지역에 업체가 있는지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서, 사후관리 안내문, 그리고 시술 기록은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이 서류들은 양식은 다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담긴 내용만 같다면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S&P 전용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건강상태 확인 항목에 두피염, 지루성 피부염, 두피 감염 여부 이건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3가지 경우엔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혈액 매개 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뇌전증이나 뇌졸중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처럼 출혈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이때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받아서 확인 후에 시술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신사들은 책임 의무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결격사유가 없고 시설도 갖추고 위생교육을 이수를 하고 건강진단까지 받게 되면 2027년 10월 29일부터 임시 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안에 국가시험을 통과를 하면 진정한 문신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현재도 문신사들 중에서 미용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현재 법은 같은 주소지에서 2 업종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헤어샵이나 속눈썹, 헤드스파, 네일 같은 경우 문신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시술실과 소독실이 확실히 구획이 되고 대기실, 통로, 화장실을 같이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같은 공간에서 문신업과 미용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생교육도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받는 걸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시간이랑 과목, 온 오프라인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종합미용 면허로 이미 위생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문신사 위생교육은 따로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문신사는 문신사법,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침을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면 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기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